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지역은행이 파산했지만 비트코인은 전혀 오르지 않았었던 이유와 또 앞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을 현 시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정확히는 저번 주말에 소리소문 없이 또 하나의 미국의 지역은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기사도 많이 되지 않은 데다가 보통 은행이 망하면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작년에 크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제가 궁금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정확히 4월 27일 토요일에 아침 9시 46분에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가 파산했다고 속보가 떴었습니다. 근데 덜렁 두 줄 이렇게 조금 신경 쓰지 않은 듯한 속보가 나왔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셔도 올해 첫 미국 은행 파산이다. 마치 은행 파산 흔히 있었던 일이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 줄 덜렁 나오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알아보려고 기사를 구글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뜨질 않았어요. 게다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미국 은행 하나 또 망했어. 리퍼블릭 퍼스트라는 이름의 은행이야. 이 정도로 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게 됐었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은행 이름 굉장히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고 했더니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망했었던 한 4월 중순경에 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에서 이름만 바뀌었구나. 리퍼블릭 퍼스트냐, 퍼스트 리퍼블릭이냐, 앞이랑 뒤랑 바꾼 거죠. 근데 또 이때 당시는 굉장히 이 친구는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이 친구는 전혀 기사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 이제 잠깐 추억을 되짚어 보면, 사실 작년 3월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은행 파산은 실리콘밸리 뱅크였었죠. 3월에 망했었고요. 요거는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이 주말에 시그니처 뱅크는 이제 코인 쪽과 좀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주말에 1+1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망할 때 3일 만에, 어려워진 지 3일 만에 망해버렸던, 급속도로 망했었던 이 은행이 첫 번째이자 두 번째 은행 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 번째 파산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고요. 요게 망하자마자 역시 JP모건이 급하게 수습을 하면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게요. 작년에는 실리콘밸리다,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이다, 망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었거든요. 게다가 하락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했던 걸 기억이 하는데, 왜, 이 한 끗 차이인데, 퍼스트 리퍼블릭은 오르고, 리퍼블릭 퍼스트는 안 오를까? 제가 한번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작년에 주목을 받았던 퍼스트 리퍼블릭부터 잠깐 보시면, 여기는 본사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구나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망한 이유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부유층을 타겟으로 해서 영업을 잘 했었거든요. 고소득층의 저금리 약 평균 2.89%로 대출을 많이 했었다. 근데 그도 그럴게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제 자격이 안 됐던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사라고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서 은행들이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돈 떼일 위험 없는 고소득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건데 이게 참 페드가 고금리로 너무 급하게 올려버리면서 지금 모기지다 자동차다 아마 7% 육박하는 걸로 모기지 금리가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너무 올라버렸는데 이 고소득층에 너무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줘 버려서 가지고 결국 망해버렸다. 약간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자산 규모가 약 2,126억 불 정도였고요. 망하자마자 JP모건이 순식간에 인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리퍼블릭 퍼스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본사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보다는 규모가 작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올해 첫 파산이자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 네 번째 파산이다. 망한 이유를 보면 채권의 평가 손실이 급증했다. 사실 리퍼블릭 퍼스트만의 얘기는 아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여러 은행들이 미국의 채권, 국채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 평가 손실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이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 전혀 손실을 보지 않을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요. 그럴 거겠지만 이 중간중간마다 실적 보고를 하는데 이거 마이너스 40%야, 50%야.
국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뱅크런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퍼블릭 퍼스트까지도 망해버렸다. 결국 뭐 고금리가 이유긴 하지만 이유는 조금 달랐었죠. 망한 이유는. 그리고 총 자산은 60억 불.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의 그냥 뭐 20분의 1, 뭐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규모의 은행이어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구나를 추론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망했을 때는 지역 내, 그러니까 같은 필라델피아 지역 내,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풀턴 파이낸셜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객층도 고소득층에다가 뭔가 탄탄했기 때문에 JP모건이 낼름 인수를 했고, 여기는 이제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역, 동네에서 그냥 인수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퍼블릭 퍼스트가 좀 큰 규모였다면 그래도 비트코인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실리콘 뭐 밸리 뱅크다, 퍼스트 리퍼블릭이다. 은행들 파산할 때마다 비트코인 상승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을 하면서 디커플링을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제가 차트에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요. 노란색이 나스닥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망했었던 한 3월경이고요. 요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해버리니까 이 비트코인이 치솟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 넘게 올랐었거든요. 게다가 엄청난 하락장을 맞고 막 드라마틱하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세계인의 머릿속에 아마 남았을 겁니다. 인상이 제가 작년쯤에 농담처럼 이거 사토시 형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요때입니다. 사토시 형이 이거 써서 올린 거 아닌가.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역시 한 4월 중순경에 망했었고 5월 1일에 JP모건에 인수가 됐는데요. 그때를 이제 표시를 해보니까 뭐 별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때 역시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조정을 하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이 선방을 했었다. 그러나 저번 주말에 망했던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은 폐쇄 소식이 전해진 뒤 오히려 비트코인은 1.16% 하락을 했었고요. 이더리움도 떨어졌고 동시에 도지,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은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를 조금은 실망하게 만들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2월에도 은행들 곡소리가 크게 있었는데요. 만물 랠리가 벌어지면서 코인이다 주식이다 워낙 올라버리니까 우리가 또 잠시 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발생을 했었을까? 자, 전 세계 중앙은행이요. 사실 6월쯤에는 금리 인하한다. 이게 전체적인 기대감이었는데요. 엄청난 고금리,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뭐 경제 좋다, 뭐 좋다 하면서 돈 뿌리면서 늦춰버리니까 지금까지 버텨왔던 은행들, 뭐 건설사들, 뭐 상업용 부동산들 이거 샀던 분들 다 이제 못 버티고 나자빠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미국 거는 그래도 좀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데 비해서 뭐 다른 나라들은 크게 뭐 보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미국보다 뭐 다른 나라가 더 힘들면 더 힘들겠죠. 네, 기사만 뭐 미국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미국에서 좋다. 올해 2월 1일자로 미국 지역은행 또 위기 시그널이다. 여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요건 나름 그래도 큰 은행입니다. 한 중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지난밤 46% 폭락했고 일봉 마감도 마이너스 37%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지난 3월에 파산한 1+1으로 망한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한 곳이다. 그러니까 부실 자산을 인수한 데다가 이게 이제 처리가 잘 안 됨으로써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뭐 패드에서 또 뭐 일종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급한 불을 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뱅크런이 순식간이잖아요. 이 은행이 뭐 채권 사서 큰 손실 보고 있대. 뭐 소문이 나는 순간 뱅크런 또는 뭐 배당이 어려워서 70%까지 줄였대. 사실 은행주 사는 이유가요. 배당 때문이잖아요. 이 주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당을 줄여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은행이 어려우면 그럴까 하면서 뱅크런이 벌어졌었고요. 또 이것도 역시 뭐 올해 3월 최근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은 가장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 위기. 미국이 이 정도면요, 뭐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부동산들, 특히 뭐 오피스텔, 상가, 임대 붙인 거 우리나라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6년 전의 가격에 또 30% 할인. 6년 전 가격이면요. 그렇게 최고점도 아니에요. 21년도보다 더 전이잖아요. 그때의 30%로 막 바겐 세일을 하고 있더라.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사실 이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힘들어진 것 중에 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블랙스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블랙락이 아니고 블랙스톤 이런 것들도요. 지금 이 오피스 큰 건물 상가 팔려고 허덕허덕 되고 있어요. 뭐 반값 세일하고 있는데 그런 데랑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다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는 국채, 미국의 채권의 평가 손실이 이제 뭐 은행들 파산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면 24년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이 드러나면 이제 망할 가능성, 파산의 가능성 충분히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건설사, 지역은행들, 사실 도미노 부실이 굉장히, 이렇게 도미노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의 은행만 얘기할 때요, 5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점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다른 은행이 5천 개나 있어요. 한국은 제 기억에 많아야 뭐 20개, 30개, 이게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 정말 천조국이 괜히 천조국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많은 은행 중에, 그러면 뭐 부실은행을 따져보면, 뭐 50개?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게 별건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월가의 선택도 말씀드릴 건데, 이 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돈이 복사가 엄청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기득권층이 이 코인을 욕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이더리움 맡겨서 뭐 스테이킹하고 그거를 다시 재담보로 또 뭐 ST 이더라고 해서 뭐 스테이킹 또 하고 리스테이킹 이런 게 뭐 탐욕의 산물 아니냐 하는데 적어도 미국 은행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EBS에서 뭐 돈의 얼굴이라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요걸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돈이 어떻게 복사가 되느냐? 미국의 한 은행, A은행이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지급 준비율을 약 8% 정도 보거든요. 근데 편의상 10%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이 은행은 그냥 내 통장에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뱅크런 대비용으로. 그럼 90만 원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옆에 은행 또는 옆에 기업에 빌려줄 수 있겠죠. 자, 옆에 은행이 90만 원을 또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90만 원 중에서 또 10%, 9만 원은 뱅크런 대비해서 이제 준비금으로 갖고 있고 81만 원을 또 옆으로 빌려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또 90%를 빌려줄 수 있고 또 빌려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이 무한대로 복사가 됩니다. 지금 요 4개 은행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343만 9천 원이 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분 지금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기 위해 뭐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명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은행 몇 개가 뭐 3개, 4개 망했다 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게 바퀴벌레 같다. 한 마리 나와서 때려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이 벽 안에 얼마나 숨어 있을지 감을 할 수 없다. 정말 하나 망하면요. 도미노처럼 물고 물리는 게 이 뭐 부동산, 뭐 은행,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빠르면 3일, 늦어도 뭐 10일에서 2주일 안에는 이제 망하자마자 바로 수습, 뭐 특히 주말에 자꾸 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원 플러스 원 파산을 뭐 시켜가지고 사실 파산 안 해도 됐었잖아요. 시그니처 뱅크는. 그래서 수습을 했던 이유는 이 도미노를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JP모건 투입하고 뭐 지역, 뭐 동네 은행 투입을 해서 인수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제 월가 선택은 어떨 것인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좋은 거, 망했는데 좋은 거, 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건 인수를 하겠죠. 그러면 안 팔리는 거는 어떨까 할까요? 예를 들어 뭐 A은행이 뭐 JP모건이 뭐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나한테 엮여 있는 부동산이 많아요. 상가 건물. 근데 이게 안 팔려요. 팔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좀 팔고 싶은데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안 파는 거 월가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팔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이 부실 자산들을요. 얼마나 신박한 마케팅으로 개미들에게 팔 수 있을지 원래는 살 수가 없는 거고요. 팔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뭐 굉장히 참신한 것 사실 똑같은 걸 파는 겁니다. 근데 뭐 조각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써서 뭐 마치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처럼 이제 마케팅을 해서 개미들에게 이 부실 자산을 팔아 넘기면 월가는 살아나고요. 개미들은 망할 수 있다. 요걸로 인해서 이제 자산 토큰화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팔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산 토큰화는 이제 뭐 조심해야겠죠. 개미들에겐 그렇게
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다렸던 경기 침체는커녕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폭등을 하고 성장이 좋았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복습 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20년도, 21년도에요. 미국 정부가 지출한 돈이 무려 5조 달러라고 합니다. 5조 원이 아니고요. 달러면요. 무려 7천조 원을 미국 정부가 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인플레가 심한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곽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생겨났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미국 학자금 탕감 규모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 1,530억 불, 무려 211조 원입니다. 이 조가 잘 감이 오지 않겠지만요. 한국에서 1년에 쓰는 예산 전체가 600조 정도 되니까요. 학자금 탕감한 것만 이제 3분의 1, 한국에 쓰는 돈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을 또 찍어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탕감을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미국 적자 뭐 이자도 못 내고 허덕허덕 하는데 지금 뭐 AI다 뭐다 하면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다 뭐 TSMC다 계속 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각 산업마다 보조금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이 쓴 정부 지출, 나라에서 찍어낸 돈이요. 23년도 GDP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를 뭐 기업이나 은행들에게 쏴준 것도 아니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가게들, 이 우리 같은 가정에 바로 꽂아줬기 때문에 미국 소비마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20년, 21년, 22년, 3년 가면서 모아뒀던 돈, 뭐 물론 계속 저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점점 떨어지고 뭐 월급은 올라가고 하면서 미국은 또 직업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이 이제 굉장히 늘어납니다.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 미국 20년, 21년 그렇게 찍어냈던 돈, 그거랑 지금 똑같은 게 이제 신용대출이 5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금리가 아시다시피 자동차다 모기지다 7%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잊고 계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이거 이제 또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아마 2022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그렇겠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니까 10년물짜리 미국 국채에서 2년물짜리 미국 국채 이자를 빼면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10년을 맡겨놨으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 마이너스가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비싼 점심은 이제 누군가 먹었어요. 누가 사준다고 해서. 계산할 때가 됐는데 이거 계산은 누가 해야 될 거잖아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한번 장단기 금리 역전을 제가 차트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빼기 2년물의 이제 금리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이자가 더 커야 되니까 사실 위쪽 양수에서 노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1990년 전, 그러니까 1980년 후반에도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었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이제 조금 금리가 이게 인하됐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이제 떨어뜨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었다. 역시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금리 인하하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때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좀 뒤에 발생을 한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고 한참 후에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가 왔었다. 사실 이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20년 3월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얇게 경기 침체를 표시한 것 같은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을까 말까 하자마자 과거의 경험상으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좀 침체를 겪어갔어야 되는데요. 이 침체가 없이 그냥 뭐 수직 상승을 해버렸죠. 오히려 뭐 유동성으로 인해 모든 자산 에브리띵 랠리가 이때도 펼쳐졌다. 이때 이제 갚지 않은 빚이 이제 뒤에 갚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장단기 금리가요. 역사상 어떤 곳보다 심하게 나오고 있고 오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한참 후에 시작이 이제 되고 그러니까 정상화가 됐다. 금리 역전이 해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뭐 1년이 되고 2년 후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버블이 빵 터지더라. 과거에 4번이 다 그랬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다르지 않겠죠. 뭐 똑같이 흘러갈 거라 보고요.
그래서 25년 어느 순간이 될진 모르겠지만, 뭐 25년 6월이 되든, 뭐 12월이 되든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략 25년 어느 즈음까지는 뭐 유동성의 힘,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은행 위기도 초반에는 우리를 많이 도와줄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처럼요. 그리고 반감기 효과, 1년에서 1년 반 뒤에 오른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마저 막 달려가겠죠. 알트코인 누가 이제 뭐 다음 ETF를 선택을 받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 초기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때 25년 뭐 어느 순간까지는 코인이 뭐 불장이 오고 정점이 올 거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은 점심값을 치러야겠죠. 26년 전후,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후로 해서 부채 폭탄, 고금리를 너무나도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마치 뭐 우리 한국 부동산 정책과 비슷한 겁니다. 5년 전에 했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5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스트레스, 부채 폭탄,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저는 뭐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때 즈음에서 미국 주식과 코인이 모두 정점, 막 엄청 뭐 신고점 지금보다 지금 1억이라면 뭐 2억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뭐 S&P도 뭐 거의 최고점 근처다. 이러면 이렇게 부채 폭탄이 터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을 거다.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 전망은 이 정도였고요. 한번 요약해보고 이제 결론을 해보자면요. 물론 제 전망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시장에 오래 있었던 장기 투자자들일수록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 뭐 미국 대선, 뭐 재정 정책 등을 볼 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가장 주기적으로 잘 담아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맥시멀리스트나 뭐 장기 투자자 중에서 25년에 불장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급한 분일수록, 개미들일수록, 트레이더일수록, 단타하는 분일수록 24년 불장론자가 많다. 제 뭐 개인적인 통계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근데 투자는 여유 있는 자가 다 가져가는 시장, 다들 공감을 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불장을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